여러분은 초현대적 우주선의 조종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임무는 미지의 우주지역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운, 회전하는 펄서, 그리고 블랙홀을 지나 여행합니다. 곧 매우 특이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행성에 도착할 것입니다. 코끼리만한 이상한 벌레와 악수를 하고 어쩌면 외교 관계를 맺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우주로 더 멀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인류가 하늘에 오른 것은 1783년 프랑스 기술자들이 세계 최초의 열기구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여신상의 3분의 1 정도의 높이로 땅 위에 떠올랐을 뿐이었어요. 1903년 라이트 형제는 조종 비행기로 첫 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곳에 도달해 왔습니다. 요즘 현대 비행기들은 13km의 고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34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겹겹이 쌓은 높이예요. 1931년 사람들은 마침내 성층권에 도달했습니다. 스위스의 물리학자 한 명과 그의 조수가 열기구를 사용해서 지구 표면에서 16km 상공이라는 기록적인 높이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지구 지평선의 만곡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후 최초로 인간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유리 가가린이었어요. 그는 지구에서 출발해서 약 10분 만에 지구 저궤도에 도달했습니다. 가가린의 우주선 최대 고도는 약 327km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최초의 우주비행사는 밤이었던 지구의 어두운 면을 여행했고 미국 상공을 날고 108분 후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늘날 우주공간으로 400k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높이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주비행사들이 항상 그곳에 머무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는 우주로 가는 가장 먼 비행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폴로 승무원들은 달까지 약 38만 4천 킬로미터를 날았고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약 21시간 동안 달 표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무원들은 성공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이 거리 기록은 아폴로 13호의 임무에 의해 깨졌습니다. 아폴로 13호는 달 주위를 돌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 4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구를 11바퀴 도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우주에서 여행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성으로 날아가서 그 기록을 깨려고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지구와 화성은 거리가 5,500만 킬로미터가 될 정도로 나란히 배치됩니다. 만약 지구에서 화성까지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차를 타고 가는데 약 62년이 걸릴 거예요. 우주선으로 여행하는 데는 약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 도착하면 인류는 다중행성에 사는 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우주여행 기록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선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탐사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파커 태양 탐사선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그 탐사선은 목적지까지 1천문 단위 거리를 날았습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 탐사선은 이미 태양과 금성 주위를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탐사선의 속도는 현재 시간당 53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보통 로켓의 속도보다 13배나 빠른 속도예요. 또 다른 탐사선인 보이저 1호는 인간이 만든 가장 멀리까지 여행한 물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큰 오토바이만큼 무게가 나가는 이 탐사선은 1977년에 발사되었습니다. 1년간의 비행을 한 후 화성의 궤도를 벗어난 소행성대에 도달했고 목성을 향했습니다. 탐사선은 가스 거성의 사진을 찍었고 토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 모든 행성들을 방문한 후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떠나 성간 우주를 향한 코스를 따르고 있어요. 2004년까지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94배를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양계의 경계에 다다랐어요. 소위 태양권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태양풍은 음속 이하로 느려집니다. 그러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충격파가 보이저 1호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어요. 하지만 운 좋게도 탐사선은 살아남았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2012년 보이저 1호는 마침내 태양계를 떠났고 현재 글리제 445를 향해 날고 있습니다. 4만 년 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보이저 1호에는 쌍둥이 형제 보이저 2호가 있습니다. 2호가 더 먼저 발사되었지만 6년 더 늦게 태양계를 떠났습니다. 300년 후에 보이저 2호는 오르트 성운의 안쪽 가장자리에 도달할 겁니다. 우리 태양계 주변의 작은 소행성과 우주 물체들의 군집이죠. 4만 년 후 보이저 2호는 적색 외성 로스 248호를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30만 년 후에 탐사선은 시리우스 가까이에 다가갈 예정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어쩌면 보이저 1호와 2호는 다른 문명과 접촉하여 황금 디스크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디스크에는 쉬운 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과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음악이 들어있습니다. 바닷소리, 새소리, 곤충들의 소리, 그리고 다양한 동물 소리도 담겨 있어요. 또한 116개의 이미지는 다른 문명이 지구대기의 구성과 인간 DNA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은 그저 지구의 풍경입니다. 사막, 산, 섬, 그리고 강 등이죠. 어쨌든 인간을 다중 행성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성에 가야 합니다.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성간 종이 되기로 한다면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여행해야 할 거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이 적색 외성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4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 구식 로켓 엔진으로 여행을 한다면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거예요. 장거리 여행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로켓 엔진은 잊고 새로운 것을 고안해야 할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 이전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탐사선을 만들 거예요. 그것이 우주로 발사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로부터의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탐사선을 밀어서 빛의 속도의 20%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탐사선이 가장 가까운 항성으로 가는 데는 약 20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탐사선이 도착한 후에도 탐사선의 신호 전파는 4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 나선형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이동하는 데는 10만 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로 가려고 한다면 25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약 1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여러분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작은 점은 실제로 수십억 개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은하입니다.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은 인접 초은하단에 있게 될 거예요. 이 점들은 사실 수십억 개의 은하를 가진 초은하단입니다. 140억 년 동안 여행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의 망원경이 볼 수 있는 최대 거리죠. 이 경계 안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우리의 태양과 같은 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별 주위에는 거주 가능한 구역, 물이 액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을 찾아 접촉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수십억 년 걸리는 여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웜홀을 이용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을 여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시공이 종이 조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은하가 한쪽에 있고 미지의 은하는 다른 한쪽에 있습니다. 직선적인 길은 수십억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이 두 세계는 서로 바로 옆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웜홀이라는 구멍을 통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웜홀은 시공을 왜곡해서 인류가 다중 은하종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웜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거대한 물체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시공의 짜임을 뒤틀 수도 있어요. 블랙홀 근처에서의 일부는 지구상에서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주선이 그런 거친 중력을 견뎌내고 블랙홀의 심장부로 들어간다면 웜홀의 반대편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우리 은하의 어딘가일 수도 있고 다른 은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행 우주일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유니콘이라고 불리죠. 태양 3개에 달하는 질량을 갖고 있어요. 다른 블랙홀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몇몇 블랙홀은 65억 태양 질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